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5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9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제 이 강의가 날마다 하는 이 강의가 일진사주 명리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운세, 그날의 천간 지지를 이제 일진이라고 하죠. 어저께가 무인이었고요. 오늘은 기묘였고, 내일은 다시 이제 경진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날마다 그날의 일진이라고 되는데, 일진사주 명리학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끔 요거 강의를 들으려고 들어와서 뭘 보냐면 오늘의 나의 운세, 오늘의 나의 운세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가 뭐야 강의가 이게 나의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대한민국 인구가 거의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사주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주가 대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일지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거는 좀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의 일지를 다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년, 병인월, 병인월, 그 다음에 갑자시, 그 다음에 자시라고 하는 사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나의 사주고요. 만약에 내가 남자였다라고 하면 이제 대운이 양남이니까 순행해서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심이 대운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오늘의 나의 일진을 볼 때는 일단 나의 현재 대운을 보는 거예요. 이 사주가 병인 월에 태어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4대운으로 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병인, 정묘, 무진, 예를 들어서 기사, 대운 중에 있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 나의 일진을 볼 때는 이 사주는 기사 대운 중에 올해 세운이 어떻게 돼요? 신축년에 정유월에 기묘일 이렇게 해서 일진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날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오늘 태어나는 사람의 사주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의 나의 일진을 볼 때는 뭐예요? 이러한 사주가 남자였을 때 기사 대운이었을 때 이 사주는 이 신축년이 어떤 것이 돼요? 연운이 되는 것이고 연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유는 뭐가 돼요? 월운이 되는 것이고 기묘가 바로 일진이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오늘의 일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간목에 요거 한번 써놓고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것이 오늘 2021년 9월 28일의 명식이 신축년 정유월 기묘일이 이렇게 돼서 오늘 이제 일진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나의 일진을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일단 나의 사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년, 병인월, 갑자일, 갑자시 이런 사주가 진짜 있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 1924년 정도 된 사주일 거고 대운은 이렇게 아마 흘러갈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이가 94쯤은 아마 을의 대운을 넘어서 아마 자대운 정도 들어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경호대운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을사대운 중에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을사대운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연세가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건 격은 어떻게 되는 걸록격이 되죠. 걸록격 일간이 왕합니다. 그래서 간목에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비경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 양간이 예를 들어서 인간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걸록격이라고 해서 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계절의 축월에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예요? 한습한 기운이 남아 있는 데다가 연지의 자수, 일지의 자수, 시지의 자수가 3개가 있죠. 그러면 이 사주는 인월이라 하더라도 매우 어떻다? 한습한 사주가 된다. 그러면 한습한 사주이기 때문에
한목향양이라고 합니다. 한목향양. 차가운 한목은 차가운 나무는 물론 겨울의 나무일 수도 있지만은 초봄에 물이 많은 것도 한목 차가운 나무가 될 수 있죠. 양을 향한다라고 해서 차가운 나무는 양을 좋아한다, 즉 화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 세 개가 있고 일간이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원래 일간이 왕하면 경금을 쓴다라고 하지만은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고 화를 쓴다라고 해서 춘불용금 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불용토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고 화를 쓰는 것이, 그래서 정답다. 이 사주는 당연히 화가 용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운이 이런 상태에서 기사대운으로 가게 되면은 화가 용신인 경우에 요 병화 자체가 사에 통근할 수 있죠. 어떤 분들 대운을 볼 때 천간을 5년, 지지를 5년 이렇게 나눠 놓고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통으로 10년을 다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절사계두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지가 천간에 비해서 한 7대3 정도로 더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기사대운이 아니라 그냥 기자만 본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사대운이었을 때 기토하고 아니면 기유대운이었을 때 기토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당연히 기사대운이었을 때 기토가 세력이 더 큰 것이고 기유대운이었을 때 기토는 세력이 약하죠. 그래서 천간 지지를 잘라서 댕공 잘라서 기토만 보고 사만 본다 되지 않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에 뿌리를 두고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월등히 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요 기토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목이 쟁제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가 되지만은, 화가 있게 되면 목생화 화생토에서 같은 사람들끼리 생제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고요. 병화 자체가 사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병화 자체가 녹을 얻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축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금이 이 병화를 갖다가 묶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년에는 용신이 병화가 병신 합으로 인해서 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신인 병화가 어떻게 된다? 기반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축토는 연지, 일지, 시지, 자수가 있기 때문에 자축이 토가 된다. 토의 기운이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월운에서 유금이 오게 되면은 자축합토 하는데, 유금이 오게 되면 뭐 유축해금도 될 수가 있겠죠. 수기운이 좀 살아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운 자체가 화가 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원국 자체에 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기사대운, 경우대운 이렇게 화운했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유년 중에 기묘월이 왔을 때, 이 사주가 기묘일의 일진을 볼 때는 뭐냐면 이렇게 유금을 갖다 묘유충하게 되면은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묘는 양인에 해당이 되고, 또 기토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생제가 되는데, 이 신금 자체가 병화를 묶어 놓게 되면은 병화가 어떻게 돼요? 통관 작용을 하지 못하고 간목 세계가 대운에 있는 기토, 그 다음에 일진에서 오는 기토를 갖다가 쟁제하는 현상, 지지로는 묘유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는 쟁제하게 되겠죠. 나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고, 간목에 일진에서 오는 묘목의 뿌리채 흔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간으로 쟁제하게 되니까 뭐예요? 동기, 동창하고 쟁제, 재물 갖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오늘 같은 경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진 강의는 오늘 사주를 가지고 이 사주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내 사주의 일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의 사주를 기초로 해서 여기가 연운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월운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일운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일진을 분석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진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나의 일진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역시나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명리학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내 사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신살, 삼재, 공망, 기타 등등의 쓸데없는 잡단 이론 가지고 사주 보면 다 틀립니다. 사주 원국과 내 대운은
이건 나한테 고유한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틀릴 수 있죠. 물론 나하고 사주가 같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각각 틀리기 때문에 나의 고유한 사주와 나의 고유한 대운을 알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건 뭐예요? 연운, 월운, 일운, 시운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A부터 Z까지 A부터 Z에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연월일 시운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주어지지만 사람의 사주에 따라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스포츠에서 1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응용하기 나름인데 아마도 이렇게 해서 사주를 감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의 명시 살펴보도록 하면 어저께는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기토일간이 6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기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 배합을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이고, 자, 토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토가 되는 것이죠.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양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양토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이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 여성스러운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 남성스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 뭐 토가 여성스러우면 어떻고 남성스러우면 어떨 겁니까? 그건 나름대로 토로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음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의 개념, 작은 토의 개념으로서 비습한 토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비습한 토. 그래서 비자라고 하는 것은 낮다, 좀 높지 않고 낮다라고 하는 개념.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은 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텃밭 같은 개념 아니면 작은 논밭의 개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논밭. 그 다음에 집 잘 사는 분 정원 있는 집 있죠. 저도 정원 있는 집에서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작물도 좀 심어보고 싶긴 합니다. 정원 아니면 가장 작은 건 뭐예요? 화분 쪽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흙 그죠? 그걸 분토라고 이렇게 합니다. 분토 집에 있는 화분은 항상 촉촉해져 있죠. 왜냐하면 화분 속에 있는 화초가 자라기 위해서는 화분 속에 토가 흙이 물기가 없으면 화초가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분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작고 이렇게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원토다.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 동산, 원자 아까 말했던 정원이라든가 논밭과 같은 작은 개념의 토를 기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양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 아니죠. 큰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기토가 물기가 있다라고 하면 무토는 건토, 물기가 없는 그런 토에 해당이 되고 고황토라고 해서 매우 높거나 매우 넓은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죠. 높으면 뭐가 되죠? 산이 되거나 산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넓으면 평야라든가 아니면 광야 이렇게 될 수죠. 평야 뭐예요? 뭐 100평, 200평, 300평, 1000평, 2000평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몇만 평, 몇십만 평, 몇천만 평 이 정도 되고요. 아니면 뭐 만주 벌판하면 뭐야? 우리나라 한반도를 뭐 몇 배 정도 더해야지만 그런 광활한 광야가 될 수 있겠죠. 기토하고 무토는 같은 토라고 하지만 그 스케일 면에서 범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양토인 무토가 좋고요 음토인 기토는 안 좋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뭐 양토라서 좋고 음토라서 나쁘고 그러진 않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가 중요한 것이고 중화는 왕쇠의 중화 그 다음에 한열의 중화가 잘 되어 있는 사주가 좋은 것이지 양간이 좋고 음간은 나쁘다 남자는 좋고 여자는 나쁘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좋을 수도 있고요 여자가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남자가 능력이 없고 비리비리하고 자기 주관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서 당당한 여자가 더 오히려 보면 시대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고 옛날에 비하면 남아선호 사상보다는 여자는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들도 뭐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간이 좋고 양간이 좋고 음간이 나쁘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 중화를 이룬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무토하고는 달리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과 같다, 아니면 곡식이라든가 아니면 작물들이 심어져 있는 텃밭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뭐 갑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병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토 자체가 아무리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 하더라도 물이라고 하는 것, 적당량의 물기도 있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내지는 개수로서 배합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쓸 수도 있지만, 기토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좋다. 병화는 태양지화이고 정화는 등촉지화이죠. 날로 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햇볕이 비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햇볕이 좋은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죠. 우리가 작은 텃밭에 물조루 가지고 촉촉하게 내리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서 텃밭을 적셔준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개수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죠. 예를 들면은 소방호수에서 강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물줄기라고 생각하면은 기토가 왕한 임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단어가 있죠. 사수 동 유라고 해서 작은 모래가 큰 물줄기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토 타기물 연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거는 임수일간이 기토가 있어서 탁수가 된다, 내지는 임수가 용신인데 기토가 있어서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토일간이 있는데 왕수인 임수를 만나면 사수동류가 돼서 기토가 쓸려 내려간다. 이런 사람들, 사수동류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위궤양, 위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죠.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겠죠. 계절. 이 월령이라고 하는 곧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계절. 그래서 계절의 한 계절, 12계절 중에 12계절이 아니죠. 4계절 중에서 12달 중에 한 달이 되겠고, 6월은 백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백로와 뭐가 있죠? 추분이 들어가 있고, 계절로는 가을, 아주 깊은 가을, 중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깊은 계절이면서 금이 왕하는 계절, 금왕절. 그래서 신유수로는 숙살지기가 있어서 매우 서늘하고 오싹한 그러한 기후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것을 차갑게 식혀주는 조우가 필요한 것이고, 계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신술 서울은 너무 좀 오싹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뜨겁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보온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조후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자, 6월은 금왕절이라고 했죠. 금이 아마도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한 것이 6월이고요.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금은 6월에 뭐가 되죠? 제왕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이 가장 왕할 때고, 금이 가장 왕할수록 뭐예요? 숙사라는 기운이 가장 왕하죠. 가장 오싹한 그런 기운. 물론 수월이 넘어갈수록 기운은 더 하강하겠지만, 그때는 오싹한 게 아니라 그때는 춥죠. 살을 조금씩 에일라고 하는 그러한 한기가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요 수월까지는 금의 그러한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계절인데, 기토라고 하는 일간이 6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토는 뭐라 그랬습니까? 토는 유에 이르게 되면, 유라고 하는 것은 유월일 수도 있고 그냥 유일 수도 있습니다. 유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으로 뭐가 된다? 이때는 사지가 된다. 사지가 된다. 그래서 일간 기토가 약하다, 왕하다. 일간 기토가 신약한 사주가 된다. 자, 일간 자체 6월의 기토 약하고요. 또 반대로 금이 왕하니까 약한 기토의 기운을 금이 완전히 뺏어간다.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운을 왕한 그것이 뺏어가는 거죠. 치와와라고 하는, 내지는 말치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견종이 있는데, 이 작은 견종,
이 말티즈들이 약간 성격이 좀 괄괄하고 성격이 조그만데도 성격이 한성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작은 강아지가 새끼 나면 뭐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이렇게 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또 꼴값 든다고 6, 7마리 나게 되면은 말티즈가 새끼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새끼들이 말티즈 엄마의 기운을 쪽 빼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설기대과라고 하는 단어, 설기과다라고 하는 단어, 모친의 엄마의 기운을 식상이 완전히 뺏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는 약하고요, 자식이 왕한 그런 사주, 이거는 자왕모세라고 해요. 자왕, 모세. 자식은 왕한데 어미가 약하다. 따라서 약한 어미를 도와줘야 되겠죠. 말티즈 어미 강아지가 새끼 5마리 나면 그 조그만 말티즈 어미가 5마리 새끼를 다 못 돌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견주라고 하는 것은 개의 주인을 말하죠. 견주가 말티즈 어미도 잘 보살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새끼 강아지들도 죽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언급했듯이 병화라고 하는 인성이 있게 되면, 이 인성은 얘가 말티즈라고 하면 얘는 견주가 되겠죠. 얘가 딸이라고 하면 얘는 엄마가 될 거고, 얘는 손주가 되겠죠. 그래서 딸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내 쌍둥이 나가지고 엄마가 기진맥진하고 있어. 그러면 친정 엄마가 와서 딸을 또 보살피고 그 다음에 내 쌍둥이 아이를 보살펴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어저께 무토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기토 또한 인성인 병화가 있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고요. 더하여 무토도 기토도 토가 되기 때문에 말라버린 토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기토를 윤토해 주어야지만 기토가 마르지 않고 기토에 심어져 있는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격국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고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서도 음금이 되겠죠. 일간은 음이고 그 다음에 월지도 음이죠. 음대 음인데 토는 생하는 관계, 금을 생하는 관계 있죠. 토생금의 관계. 그래서 일간이 토고 일간토가 생하는 것이 금이니까 이거는 식신 내지는 상관, 식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음대음, 양대양이 되는 경우에는 이건 뭐예요? 상관이 아니라 식신, 그래서 식신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간에 이렇게 다시 신금이라고 하는 유금의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식신격이 되지만, 6월은 금이 영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주? 설기태과해서 약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로서 기토를 생조해주고, 병화로서 금을 통제시켜주고, 병화로서 6월에 숙사라는 기운을 좀 따뜻하게 온도를 조후해주고, 그래서 병화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화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지만 세 가지의 이로움이 있다. 그래서 일신 삼익의 이로움이 있다. 하나의 신으로서 세 가지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병화 개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중에 연지에서 축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축토, 기토가 약한 중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역시 이 비견 내지는 겁재, 얘는 비견이겠죠. 이 비견 축토가 유금하고 유축 합하죠. 원래는 사유, 축, 삼합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준삼합이라고 해서 글자 하나가 빠져도 합비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축 회금이 돼서 금이 다시 왕해지는 그런 단점이죠. 그래서 기토 축에 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기만 전혀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토가 그만큼 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연간의 정화가 있긴 하지만 이 정화 자체도 뿌리가 없는 정화이기 때문에 뿌리가 있어야지만 정화가 힘을 내서 일간도 생겨주고 금도 억제해주고 조우도 할 수 있지만은, 역시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공력이 떨어지게 되겠고, 또 뿌리가 있어야지만 적어도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일지의 묘목을 봤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묘일지가 되죠. 6월에 신금 투출해서 금이 왕한데 기토가 설기가 돼서 약하다고 했는데, 일지의 칠살 묘목을 봤죠. 자, 인목하고 제가 눈이 강조하는 것인데, 인목과 묘목의 차이는, 인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장간으로서 인중 병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고요. 묘목은 습목인 을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간목도 있지만 간목은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했고, 묘목은 그냥 단순하게 을목, 습목인 을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축이 합하기 때문에 묘유축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역시나 화가 없는 그냥 순수한 습목은 을목을 기토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하지 기토를 생조해 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묘목은 또 습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공력도 있다 없다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습기가 없을 때 뭐 요거 이렇게 뭐 고초인등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건 크게 의미 둘 바는 아니고요. 사주 자체가 일간도 약하고 화도 약한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봤을 때,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화를 보는 것도 필요한데 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기토가 병화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 원령이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한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기토일간은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 갑자시가 됐을 때는 이렇게 자수를 얻어서 기토를 갖다 윤토해 줄 수 있는 장점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묘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유축 회금하기 때문에 이건 충으로 보지 않지만은 뭐 대운이나 세운에서 다시 유금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충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묘의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해서 정화를 또 생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단점이 뭐냐면 기토가 간목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수를 봐서 기토를 윤토하고 정화가 뿌리가 없지만은 정화 입장에서 정인인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 구조인데, 이게 기토가 간목을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내지는 간목이 기토를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간목의 정화를 생조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을축시라든가 을해시 같은 거, 을해시를 보죠. 그냥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해묘한목이 되죠. 묘하고 해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합인데 뭐냐면은 해묘미 목국이 되죠. 근데 이것도 준삼합이 되면은 미자가 없다 하더라도 해묘 한목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기토가 을목을 보게 되면 칠살을 보는 것인데, 칠살이 뿌리가 튼튼하죠. 기토를 갖다 파할 수 있습니다. 설기태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토운을 봐서 일간 기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 얘도 칠살, 얘는 정관, 관살 혼잡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관살 혼잡으로 보면은 하수, 태권도, 흰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관살 혼잡이 아니라, 자, 여기에 관살 혼잡 되어 있더라도 화가 있어서 관살을 통관해서 이렇게 일간을 생해 준다라고 하면 관살 혼잡을 넣을 필요 없고, 이거는 살인상생 내지는 관인상생으로 또 우루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식신이 왕해서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해서 일간을 극하려고 할 때, 극하려고 할 때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축에 간신히 통근하는 기토가 정인인 병화를 얻어서, 이 병화는 약하지 않습니다. 묘라기보다는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돼서 기토를 생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도 인의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금을 통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보는 생시들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화가 용도가 없기 때문에, 뭐 진에 기토 뿌리를 두고 무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기토가 약한 것에 대해서는 뭐 굳이 두려워할 건 없겠지만, 수기도 부족하고 이것이 화기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간다 라고 하면 화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목화운으로 간다 그러면 수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될 것 같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화운 가기보다는 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합리적인 그런 생시가 일 것 같고, 경호시 같은 경우는 우화를 봐서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좀 주의해야 될 사주 생시 임신시가 되겠죠. 임신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가 아무리 수를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수, 흰의 뿌리를 돋고 왕금의 생주를 받는 임수를 보게 되면 작은 텃밭이 큰 물에 의해서 휩쓸려 내려간다. 이걸 뭐래요? 사수, 동,
류된다. 신경성 위장병 아주 장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요시는 개수가 투출돼 이거 볼 거 없고, 여기서 이 유금이 얘를 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유금은 얘를 충할 수 있다. 묘유충을 벗어날 수 없다. 그 다음에 개수가 투출돼서 그나마 뿌리 없는 정화마저 깨버렸다. 이런 생실은 절대 어떻게 된다? 골라선 안 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제가 초반에 이렇게 오늘의 일진, 이것은 오늘 강의있지만은 이렇게 네 사주를 가지고 연주월주 오늘의 일진 가지고 얘는 세운 연운이라고 하고 월운, 일운, 시운까지 볼 수 있으면 대단한 구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 또 명리학 공부 일치월장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